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은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저는 그날 시장 한복판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야, 이거 뭐야? 사람 먹는 음식이야, 쓰레기야? 그 소리는 일부러 더 크게,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려는 듯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분식집 앞에 서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고 시장 사람들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낡은 점퍼에 고무신을 신은 늙은 사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젊은 남자가 어묵꼬치를 바닥에 툭 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딴 걸 팔면서 돈 받겠다고? 장사 접어 그냥. 그 말에 주변에서 작게 웃는 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그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의 주인이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걸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속으로 저 양반도 이제 끝났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장면을 본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어묵 한 꼬치가 몇 시간 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줄은요. 그리고 그 늙은 사장이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시장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참 묘합니다. 남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쉽게 하는데 그 대가가 돌아오는 순간은 상상도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무도 못 말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한 사람의 오만과 한 사람의 침묵이 어떻게 충돌하고 결국 무엇을 남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저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아직 덜 마른 물기로 질척였고 고무신이 닿을 때마다 찹찹 소리가 났습니다. 비린내 섞인 공기와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가 묘하게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그 시장 끝자락 간판 글씨도 반쯤 지워진 분식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식이네라고 적혀 있던 그 가게는 멀리서 보면 그냥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낡은 점포였습니다. 철판은 기름때로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샜던 흔적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님이 끊기지 않는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바로 박두식, 올해 68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등은 살짝 굽어 있었으며 늘 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팔꿈치가 닳아 반질거리는 그 점퍼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거의 벗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평생 저렇게 살다 갈 거야. 아무도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식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몇 개 드려요 정도 외에는 길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어묵을 건져 올릴 때도 떡볶이 국물을 저을 때도 한 번도 허둥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쪽 손님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그 상자는 항상 닫혀 있었고 두식은 하루 장사가 끝나면 꼭 그 상자를 꺼내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노트에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그의 손은 낮에 보이던 거친 손과는 다르게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정교했습니다. 옆 가게 김 사장이 한 번은 농담처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 그거 뭐 금덩어리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두식은 피식 웃지도 않고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더 묻기도 애매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두식을 고집 센 노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괜히 말 붙이면 대답도 짧고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는 묘하게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두식이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는 가게 문을 열어놓은 채 바깥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을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시장 입구로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깔끔하게 넘긴 머리, 손에 들린 서류 가방.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들을 하나씩 훑어보며 사진을 찍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아, 시작됐구나.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재개발 얘기는 몇 달 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이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조용하던 시장이 한순간에 사람 인생을 갈아엎는 무대가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난 뒤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오이소 쌓여하며 목청 높이던 상인들도 그날만큼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다들 손은 움직이는데 귀는 한 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계약서를 받았는지, 보상금이 얼마라는지, 누구는 벌써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런 말들이 시장 골목을 파리떼처럼 떠다녔습니다. 점심 무렵 제일 먼저 소문을 크게 퍼뜨린 건 정육점 최 씨였습니다. 야, 들었어? 평당 얼마래? 이 정도면 그냥 나가도 남는 장사야. 그러자 맞은편 반찬가게 주인이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남는 장사긴 뭐가 남는 장사야. 여기서 쫓겨나면 우린 어디 가서 장사해. 하지만 그 말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들 눈빛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행사 직원 셋이 본격적으로 가게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에 잔뜩 힘을 준 채 반들반들하게 넘긴 스타일, 넥타이는 지나치게 번쩍거렸고 입꼬리에는 늘 비웃음 같은 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처음부터 두식의 가게를 유심히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식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재는 분식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서류철을 탁 펼쳤습니다. 박두식 씨 맞으시죠? 두식은 떡볶이 냄비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소. 여기 토지 및 점포명도 관련해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은 전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 내부를 휙 둘러보며 코를 한번 찡그렸습니다. 시설이 많이 낙후됐네요. 이런 데서 아직도 장사를 하십니까? 옆에 있던 직원 둘이 작게 웃었습니다. 두식은 못 들은 척 국자만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민재가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보상금 이 정도면 솔직히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런 가게는 개발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말을 들은 손님 둘이 눈치를 보더니 급히 계산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 반응이 재밌다는 듯 비죽 웃더니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괜히 버티셨다가 강제 집행 들어가면 더 창피해지십니다. 그 순간 두식이 손을 멈췄습니다.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가게 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앞치마를 한번 쓱 닦더니 계약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나오. 민재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 다음엔 노골적으로. 아저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여기 다 넘어갑니다. 혼자 뻗대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도 아나오. 왜요? 더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꼬셨어요? 그냥 아나오. 말이 짧을수록 상대는 더 약이 오르는 법입니다. 민재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탁 접더니 분식집 카운터 위에 내려쳤습니다. 좋게 말할 때 하시죠. 저희도 바빠요. 두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나도 바쁘오. 장사해야 하니까. 그 말에 시장 여기저기서 숨죽인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디 끝까지 가봅시다. 그는 돌아서려다가 갑자기 어묵 냄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꼬치를 하나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물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와, 짜다. 이런 걸 누가 먹어요?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재는 손에 든 어묵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국물이 튀어 두식의 바지에 묻었습니다. 이래서 재래시장이 문제라니까. 더럽고 촌스럽고 수준 없고. 그 말은 일부러 주변 상인들까지 들으라고 던진 것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직원 양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오? 그러자 민재가 획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왜요? 틀린 말했습니까? 다들 보상금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걸 괜히 한 사람 고집 때문에 다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정확히 먹혔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민재를 곱게 안 보던 상인들조차 이제는 두식을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왜 혼자 저래?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두식은 그 시선들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어묵꼬치를 천천히 주워 쓰레기통에 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다 말고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두식 씨,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람은 자기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저씨한테 선택권 같은 건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시장 골목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설거지를 돕던 젊은 여자가 참다 못해 걸레를 탁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식의 조카딸 박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채 민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말 다 했어요? 지금 누굴 상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민재는 피식 웃었습니다. 누구긴요. 현실 파악 못하는 고집불통 노인네 상대로 말하는 거죠. 수진의 눈이 확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두식이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수진아, 들어가라. 그 한마디에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멈췄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우습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툭 고쳐 매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그리 아세요. 그가 떠난 뒤에도 시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편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큰 돌을 던져놓고 간 뒤에 불길하고 탁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두식의 가게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가 한 말대로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말로만 협박하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두식의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놓고 갔습니다. 비에 젖은 김치찌꺼기와 썩은 채소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아침에 문을 열던 두식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려고 더 바쁘게 걸었습니다. 괜히 엮이기 싫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장사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손님 몇 명이 앉아있던 와중에 갑자기 문이 쾅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직원 둘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일부러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직도 장사하네? 손님들이 순간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영업 중입니다. 볼일 없으면 나가세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웃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네. 그리고는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을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위생 상태 안 좋은 거 아세요? 구청에 이미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재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뭐긴요. 사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떡볶이 그릇을 하나 집어들더니 일부러 한 입 먹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심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고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두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저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들어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그걸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딴 가게 붙잡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죽을 때까지 어묵이나 끓이려고요? 그 말은 선을 넘은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민재가 손을 확 들어 수진의 팔을 잡아버렸습니다. 넌 뭐야? 여기 종업원이야? 수진이 놀라 팔을 빼려 했지만 민재는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장면을 보고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입을 다문 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식이 천천히 손을 들어 민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민재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두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손 놔라.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으며 손을 뺐습니다. 왜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을 뒤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라. 수지는 눈물이 고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참 답답하다, 진짜.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두식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치워요. 내가 더럽혀서 미안하니까. 돈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짓밟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두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도 깨진 그릇도 그대로 둔 채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반응이 더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래도 안 나가요? 대단하시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근데요, 아저씨 같은 사람들 꼭 끝이 안 좋더라.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두식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상인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걸 왜 버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국물이 걸레에 스며들었고 바닥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 마음은 더 더러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게에 단골이 뚝 끊겼고 밤마다 누군가 셔터를 발로 차고 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가게 유리창이 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삼촌, 그냥 하자. 우리 여기서 못 버텨. 그때 두식이 처음으로 길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줄였지만 눈은 더 바빠졌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눈들이었습니다. 두식의 가게 앞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수지는 계산대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고 두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어묵 국물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구청 단속 차량이 2대나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들이닥치더니 곧장 두식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말은 형식적이었지만 표정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고 조리대를 뒤집어 보듯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준 미달입니다. 즉시 영업 정지 조치 들어갑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상 통보였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 하나가 영업정지라고 적힌 종이를 가게 문에 붙였습니다. 그 종이가 붙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은 안타까운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눈 마주치기 싫다는 듯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좀 현실이 보이세요? 민재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뒤에는 여전히 같은 직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문에 붙은 종이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좀 느낌 오죠? 여기서 끝입니다, 아저씨. 수진이 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당신들 짓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민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어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갸웃하며 두식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버티실 겁니까? 그때 두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버틴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민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답 없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끝났습니다. 네, 강제 집행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일부러 들리게 하듯 크게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고급 승용차 세대가 줄지어 들어오더니 시장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길을 비켜줬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설마. 그리고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곧장 두식의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재도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회 회장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시행사 최고 책임자, 이 사업을 총괄하는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회장은 민재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식 앞까지 걸어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질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방금까지 쓰레기 취급하던 그 노인을 향해 이 거대한 사업의 회장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두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얼굴 보네. 그 말투는 전혀 아랫사람을 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에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몰랐습니다. 형님이 여기 계신 줄은.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두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으면 이제 알았으니 됐고 내가 이 짓 한 거냐?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그가 방금까지 어떤 사람을 짓밟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까지 고집센 노인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로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두식을 몰아붙이던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 양반도 이제 끝났네 하던 눈빛이 이제는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실 분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두식은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하자.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숨길 생각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 민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강 팀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민재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 전부 보고해. 그 말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민재의 입이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부 상인분들이 협조가 늦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회장은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좀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압박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방금까지 벌어진 일을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수준이었는지 말입니다. 두식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짓밟은 거지. 그 말에 민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그 말 정정해.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압박이 아니라 뭐냐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크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지.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민재의 시선이 천천히 두식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돈을 던지고 모욕을 주던 그 사람 앞에 이제는 고개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버티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분명 두식에게 향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끝낼 생각하지 마. 그리고 민재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전부 책임져. 그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걸린 말이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사람들 시선이 다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뜻대로 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시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형님 뜻대로? 그건 단순한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결정권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두식에게 향했습니다. 두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나 때문에 불편했지.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당신들은 어디로 가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박혔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두식이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 없애지 마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모든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 그리고 이 시장 전체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장 없애지 마라. 두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시장 여기저기서 숨이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쥐고 흔들던 사람이 지금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강 팀장, 오늘부로 업무 배제다. 인사팀으로 넘긴다. 그 말은 끝이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재의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을 정리하고 깨진 유리를 교체하고 바닥 배수로를 손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소문처럼 말했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으로 간다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바뀌는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포기했던 얼굴에서 다시 계산을 시작하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두식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식은 간판을 새로 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두식이네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주방 안쪽만 조용히 손봤습니다. 오래된 냄비를 하나 바꾸고 가스불을 정비하고 물이 새던 천장을 고쳤습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안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줄이 길게 늘어선 가게 앞에 익숙한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며칠 밤을 못 잔 사람처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요?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잠시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두식은 안쪽에서 나오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민재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처럼 가벼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행동들 전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가게 안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등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민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두식은 짧게 물었습니다. 왜 해야 하냐?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두식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부터 해라. 수진이 놀란 얼굴로 두식을 쳐다봤습니다. 삼촌하지만 두식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가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 시선을 견디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보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어묵꼬치를 꿰는 일을 배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도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람들 시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버틴의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식이 처음으로 그에게 국자를 건넸습니다. 해봐라. 민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국자를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에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김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그 시장은 예전과 전혀 다른 풍경이 되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던 천막은 새로 정비되었고 바닥은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얼굴이었다면 이제는 내일을 생각하는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두식이네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낡아 있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들, 그리고 한때 이 가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먼저 불을 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어묵을 건지다가 국물을 흘리기도 했고 떡볶이 간을 맞추다 두식에게 몇 번이나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간이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대화가 오가는 날들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리부터 질렀을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도 바뀌는구나. 그 말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시장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두식의 가게 안에만 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계산을 정리하고 있었고 민재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아직도 이해 안 가요. 두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왜 저 사람 받아준 거요? 민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두식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은 한 번쯤은 다시 해볼 기회를 줘야 한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식 자신이 그걸 겪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한때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장은 계속 변해갔습니다. 더 좋아졌고 더 활기차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식의 태도, 그리고 그가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무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던진 돈 기억하십니까? 두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기억한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돈이 사람보다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식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 하나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한때 여러분을 깊이 상처 준 사람이 다시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밀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쯤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